네, 안녕하세요. 한류와 언어 13주차 1차식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 벌써 이렇게 13주차가 됐죠? 중간고사까지는 언제나 길게 느껴지는데 중간고사 이후의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그 영상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다 개인별로 다 확인을 하고 있는데, 원래 선생님은 2주까지만 이제 허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내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열어놓긴 했어요. 열어놓긴 했는데, 여러분뿐 아니라 나도 기간이 길면 자꾸 뒤로 미루게 되죠.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말도 다가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미리 조금 해결을 하고, 결국 그러면 이제 PPT 보고 뭐 대충 시험 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대충 봐도 뭐 BC는 나오기는 하겠죠.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미루지 않고 그냥 영상 틀어놓고 PPT 보면서 이렇게 귀로 듣기만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나름 또 흥미로운 얘기들도 있는 과목 아닌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미뤄놓지 말고 기말고사가 곧 다가오니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파워포인트 자료 한류 언어 13주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K 드라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K 무비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안 그래도 요새 칸 영화제가 있어가지고 선생님이 그랬어요. 와, 어떤 K 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이미 세계화이긴 하지만 상을 타야 되는데, 새롭게 또 상을 타면 또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야 돼서 별로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사실은 최근에는 뭐 기생충이라든지 물론 이제 드라마도 비슷하죠. 근데 드라마는 여러분이 지난 차시에 같이 공부를 해봐서 알겠지만 1차 한류의 시작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영내교류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화의 경계를 뛰어넘기가, 이제 영화는 쉬운 점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내가 찾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영화관에서 보는 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요, 여러 가지 면에서 대중성이나 예술성이나 어떤 문턱을 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대중예술들이지만, 대중문화지만 상대적으로 드라마나 어떤 K-팝에 비해서는 좀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박찬욱 감독의 일련의 여러 가지 작품이라든지, 또 그리고 뭐 기생충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는 특히 뭐 칸에서 굉장히 한국 작품이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되고, 여러 가지 컨텐츠들에서 이제 역량을 발휘하다 보니, 또 지난번에는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아마 우리가 초기 이제 관제 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방화 얘기하면서 강수연 씨 얘기 잠깐 했던 거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젊은 나이에, 사실 선생님의 중학교 후배랍니다. 풍문여중 1년 후배고, 되게 조그맣고 그런 사람인데 정말 얼굴이 정말 이뻐요. 정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랄까요, 삭발을 할 수 있을 만큼 두상이 너무 예쁘고, 진짜 이렇게 되게 조그맣긴 한데 이렇게 확 같은 여자가 봐도 우와 하고 쳐다볼 만큼, 뭐 성형도 당연히 없던 시절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정말 지금은 워낙에 나라가 잘 사니까 어떤 그런 상승효과가 있었지만, 정말 그렇게 대단한 주목을 받지 못한 국가에서 그야말로 그 이후에 칸인가? 거기 전도연 씨가 상을 받았었죠. 선생님 아직 멀었습니다. 네, 아직은 선생님은 국어학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지난 한 주 아마 그래서 나와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선생님 여러분 또래와는 달리 강소연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텐데, 최근에 그 중앙일보의 그 초기 한류와 관련되는 그런 연재가 되었을 때 영진홍 원장이, 영화진흥원 원장이 강소연 씨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아마 다들 너무 이른 나이에 작고를 해서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자, 영화 한류의 그 등장입니다. 이쪽. 네. 사실은 영화 한류라고 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는 역시 이것도 아시아권에서 특히 그 엽기적인 그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시아권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죠. 근데 영화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팝 음악이 가장 널리 쉽게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드라마만 해도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다시피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드라마도 있지만, 개인차도 크지만 그 개인의 배경이 되는 어떤 역사 문화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영화도 그렇습니다. 영화도 그래서 그 강소연 씨 나왔던 초기 드라마들은 보통 아재아재 바라아재라든지 시바지 같은 경우는 다 시상식에도 한복 입고 나가가지고, 지금 보면 너무너무 촌스러운 한복을 입고 나가서 이제 여우주연상 상을 타고 이제 그랬었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막 한국적인 것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어서 그랬던 시절이었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영화 한류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시 다른 K-드라마와 K-팝이 시작되는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말하자면 영상 기법이라든지 이런 영화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런 검열 문화의 틀에서 좀 벗어나게 되면서 말하자면 감독과 작가의 어떤 그런 창작의 자유가 확보가 되니까 훨씬 이제 좋은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 남편도 국문과 교수인데, 이대 국문과에 있어요. 둘이 영화를 보러 가면 선생님은 일찍이 약간 그 국산 영화, 이제 소위 말해서 한국 영화 K-무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싶어 하는데, 이 양반은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최근은 좀 달라졌지만 한국 영화를 좀 이렇게 한국 영화 보려고 영화관을 가냐? 이런 어떤 편견을 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실은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99년에 국내 흥행 성공에 이어 홍콩과 일본에서 이 쉬리가 개봉이 돼서 크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쉬리가 뭔가 하겠지만, 사쪽 잠깐 보면 한석규와 최민식, 송강호, 김윤진, 여기 지금 송강호 배우가 뒤쪽에 가 있어요. 그때 이 90년대, 2000년대에는 한석규 배우의 그야말로 전성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아마 여러분들은 한석규 씨라고 하면은 아마 세종대왕, 뿌리 깊은 나무 그거 정도를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러니까 이 무렵에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이 제목은 알 것 같은데, 최시라 씨랑 최재성 이런 분들, 박상원 이런 분들이 주연한 여명의 눈동자라든지, 또 이런 영화에서 시리 같은 스펙타클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도 와, 우리도 이런 영화를 만들 줄 알아? 이런 식의 그런 영화들과 이제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때만 해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영화가 최고였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제 아시아권, 물론 할리우드 영화가 더 그랬지만, 근데 이것이 홍콩과 일본에서 크게 이제 흥행에 성공을 했죠. 남북 분단의 이야기고 하다 보니 일본은 특히 우리보다 더 그쪽에 더 관심이 많은 나라라, 이제 영화 산업과 문화가 비교적 선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홍콩과 일본에서 이제 성공을 하게 되고, 또 특히 이제 조금 뒤에 살펴보게 될 심은하 한석규 주인의 8월의 크리스마스, 아마 여러분들이 학생들이라 이게 일종의 로맨틱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지금 여기 소개하는 영화들은 아마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볼만 합니다. 그리고 2002년에 드디어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을 그야말로 아시아권의 최고의 여배우로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탑 배우로 만들어주게 된.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영화는 쉬리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이고,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성공했을 때는 멜로 영화였어요.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 무슨 좀비물이 최고인 것 같지만, 장르물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3쪽에 보시면 8월의 크리스마스 1998년입니다. 98년이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그 태어나서 하고 있을 그 사이 태어나고 한 4세 뭐 이런 정도의 그런 그 시기에 드디어 어떻게 보면 한류가 시작됐던 거죠. 허진호 감독. 네. 그래서 뭐 줄거리는 여기 보다시피 이 초원 사진관 영화의 그 포스터에 있는 초원 사진관의 사진사가 아주 허름한 시골 사진관의 사진사죠.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석규와 그 다음에 이 심은하 씨는 주차 단속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잔잔하고 그야말로 그리고 한석규 씨가 굉장히 연기를 잘합니다. 성우 출신인데요. 발성이 굉장히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배우죠.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서울 개봉관에서 44만 명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애기라고 하지만 그때는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다 단관이었어요. 단일한 상영관에서 상영을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영화관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도 굉장한 문화생활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뭐 맛집을 찾아가고 이런 것은 생각을 할 수 없었고 그야말로 44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영화를 보러 간다라고 하는 것,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먹고 살만해야 보러 가는 거죠. 그래서 19회 청룡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 그리고 칸, 시카고, 토론토, 밴쿠버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게 다 이제 제출을 하죠. 제출을 하면 뭐 많은 나라에서 제출을 하지만 그런 나라들에서 다 이제 거들떠보는 것은 아니고 이무렵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 영화가 그렇게 각광을 받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그때 이제 임권택 감독이라고 하는 걸출한 감독이 있고 바로 그때 그의 이제 일종의 그 페르소나라고 할 만한 여배우가 이제 강소연 씨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 참 세상에 오는 순서는 있으나 가는 순서는 없어서 연로한 임권택 감독은 정정하게 살아있는데 네, 자, 쉬리입니다. 쉬리는 1999년입니다. 1999년이고 이때 이제 강재규 감독, 그 다음에 한석규, 최민식 아까 봤던 대로 남북분단의 상황. 그래서 96년부터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리던 한국 영화가 급격한 성장을 발표하면서 상승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화관에서의 흥행이라든지 이렇게 말하자면 수입이 이제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수입이 창출이 되니까 투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영화가 더 양질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래서 이 쉬리라고 하는 작품은 서울에서만 244만 명. 자,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620만 명. 이는 당시 세계적인 흥행작 타이타닉보다도 더 많이 봤어요. 타이타닉이 인기가 많았지만 오히려 쉬리를 더 많이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쉬리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한국 상업영화의 예산이 굉장히 뛰게 되고 또 이제 배우들의 어떤 그런 출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달라지게 되는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등장이다. 한국형 블록버스터의 시작이다. 지금은 뭐 넘치고 남죠.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우리의 시각적인 어떤 만족도를 주지 않으면 시큰둥할 정도인데요. 네, 우쪽으로 가면 2001년에 나온 엽기적인 그녀입니다. 네, 차태현 씨가 동안하지만 세월이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그래서 사실은 차태현 씨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특별히 미남도 아니고 키도 크지 않고 그래서 뭐 전지현 씨도 그래요. 그 이제 무슨 그 유명한 CF에서 이제 엉덩이 춤을 췄는데 엉덩이에다 엉뽕을 넣어가지고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이 아주 그래서 CF 스타로 떴는데 그 이후 이 드라마로 이 영화로 그야말로 전 아시아적인 그리고 이 시나리오를 할리우드에서 사가요. 할리우드에 사갈 만큼 단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선생님 이게 K 드라마랑 거의 가는 수준이 비슷한데요. 네, 그런데 영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일회성이죠. 일회성이에요. 상대적으로 드라마는 음악은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경계를 넘기 쉽다고 했잖아요. 근데 드라마는 되게 지속적이죠. 그러니까 길게 보게 되고 무방비적으로 그게 TV에서 송출되면 다 보게 되면서 패션, 음식, 먹고 자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문화적인 효과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영화에 비해서 더 강력하죠. 반면 영화는
크게 성공해서 이제 강타를 하게 되면 기생충처럼 그 해당 국가의 영화 산업에 대한 시선조차 달라지게 하는, 아직까지도 왜 우리 그런 거 알고 있잖아요. 그 영화 배우들이 가수들을 좀 우습게 한다. 뭐 그래서 배우는 대기실을 주고 가수는 차 속에 있다. 같은 딴따라끼리 뭐냐. 뭐 이런 얘기들 아마 여러분들도 알 텐데, 나름대로 그들끼리는 또 서열이 있어서 영화라고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같은 대중문화 안에서는 좀 더 예술성을 갖고 있는 고퀄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엽기적인 그녀는 보면 뭐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단순 로맨틱 드라마가 아닌 로맨틱 코미디 영화이고요. 그다음 서울에서만 173만 명. 왜냐하면 이거는 어른들은 가서 보지 않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흥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 배우로서 한류 스타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그 드라마 스타와는 달라서 사실은 그 별그대도 전지현 씨의 어떤 그런 아시아권에서 통용되는 어떤 이름값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스티븐 스필버그의 메이저 영사 드림웍스가 배급권과 함께 영업한 리메이크 권리를 매입해서 아주 관심을 끌었고, 뭐 대종상을 다 휩쓸었죠. 대종상을 휩쓸었고, 또 일본에서도 히트를 해서 일본의 유바리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로 차지하고, 또 홍콩 금장 영화제에서 또 아시아 영화상을. 그러나 중요한 건 오히려 뭐 강수연 씨의 뭐 시바지라든지, 이거는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재 바라제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또 여우주연상을 받아서 사실은 임권택 감독이 국제적으로는 더 이제 이제 성추행 사건으로 결국 작고했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참 여러 가지 훌륭한 작품은 남겼는데, 그의 기이한 영화가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왜곡된 성의식과 관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뒤로는 참 씁쓸했던 것 같아요. 김기덕 감독도 영상미라든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거 보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네,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한류의 배경자. 사실은 아직은 이제 지금도 K-무비가 한류다. 지금 사실 영상 쪽에서 한류라고 본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드라마 쪽이거든요. 이제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드라마들이기 때문에 영화도 물론, 아직은 K-무비라고 이제 한류의 메인스트림이다 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영화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6쪽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인기를 끌게 됐어요. 뭐 컨텐츠의 우수성이 가장 크고요. 할리우드 영화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하면서 이제 판권을 사갈 때 돈이 싼 거죠. 근데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수입해가는 나라들 쪽에서는 남는 장사인 겁니다. 거기다 같은 아시아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친근한 소재라든지,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영화 다음에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홍콩 영화가 뒤로 밀리게 돼요. 홍콩이라든지 사실은 이제 대만이라든지 이런 쪽에, 특히 홍콩, 이제 어떤 사실은 이제 그 인류라고 일본 쪽에서의 영화나 팝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다가 사실은 근데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의 어떤 제2류라고 했죠. 재팬류. 일본의 그런 것들은 서양 사람들이 서구권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세계 뭐 미국을 제외하고 2, 3위권을 하는 그런 경제 부국인데, 아시아가 갖는 어떤 그런 이국적인 느낌 때문에 일본 영화나 일본 드라마나 일본 음악들이 조금 이렇게 소비가 되고 인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한 70년대까지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게 아시아권에서는 일본에 대한 감정이 모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일본의 감정이 좋은 나라라고 해봐야 뭐 베트남, 뭐 동남아시아 몇 개 국가, 거기도 동남아시아도 대동아 공영권 때문에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시달린 사람들은 감정이 좋지 않고, 대만은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뭐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아서 거기도 굉장히 친일적이죠. 상대적으로 그 아시아권에서 일본의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
이제 J-팝이 뭐 디스코텍 같은 데서 나왔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뭐냐면 사실 홍콩 영화였거든요. 근데 홍콩 영화가 80년대 후반 이후 쇠퇴하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국영, 주윤발 뭐 이런 사람들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에 대체할 만한 대형 스타들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 자리를 한국 영화가 차지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네. 여기 뭐 보면 밑에도 끝에서 두 번째 단락 보면 일본 영화의 경우 일본 문화에 배타적이지 않은 대만과 홍콩 그리고 호러 영화의 열광적인 동남아 관객들에게는 브랜드 가치가 있지만 홍콩 영화의 대체제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했어요. 일본 영화 또 호러물도 좀 많죠. 만화들도 살짝 그렇잖아요. 약간은 기괴한 그리고 우리랑은 달리 굉장히 귀신 얘기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리고 일본 영화의 경우 애니메이션이나 호러 영화에서는 역량을 발휘하긴 했지만 그 외 실사 영화에서는 자기 나라 안에서도 크게 흥행의 성공을, 그러니까 일본 자국 안에서도 그런 미묘한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화 한류는 어느 정도 위치냐? 네, 한류 콘텐츠의 영화의 위상은 음악이나 드라마에서 역량이 약하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7쪽입니다. 한국 영화가 아시아 지역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에서 영화 한류라는 것이 생기긴 생긴 거지만 아직까지 국가별 지역별로 이제 기생충 같은 경우는 뭐 그렇지 않았죠. 네. 기생충이라든지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들은 굉장히 이제 뭐 전 지구적인 반응을 가졌다면 상대적으로 영화는 드라마보다 더 국가별로 지역별로 그 현지의 인프라와 시장 성숙도 등에 따라 양상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영화 한류가 확실히 존재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첫째,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한국 영화가 안정적으로 상영되어야 하며, 둘째, 한국 영화를 소비하는 관객층이 일정 수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 두 가지가 그 국가에서 만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영화가 어떨 땐 상영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한국 영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잖아요. 미국 할리우드에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끊임없이 상영을 하는 것처럼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한국 영화면 그래도 믿고 한번 틀어봐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한국 영화는 당연하죠. 소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영화야 혹은 뭐 한국 드라마야 한번 봐볼까? 이런 어떤 소비자가 있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트렌드, 잠깐의 특이한 취향이 아니라 일종의 대중적 영향을 가진 한류로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제 조건이 빨간색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드라마나 K-팝의 수용 양상, 즉 국가나 문화별 수용 양상의 차이를 파악하고 참고해야 하고, 영화 컨텐츠의 특성상 각국의 영화 산업의 구조에 대한 분석도 선행되어야 돼요. 자, 발리우드라고 하는 걸 알죠. 그러니까 할리우드가 결코 이제 잠식을 하지 못하는 게 인도 영화계라고 하는데, 인도 영화를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반드시 그 안에는 춤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이게 뮤지컬이야 뭐야 하는 거의 종합예술의 결정판이에요. 근데 이게 인도의 예를 들면 왜 할리우드 영화가 정착하지 못했냐, 문맹률이 높아요. 문맹률이 높고, 그럼 공용어로 이제 영어 자막이 나가야 될 텐데, 그러니까 못 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맹률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국의 영화를 선호하게 되고, 자국의 어떤 그런 복잡한 서구적인 모든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선호하게 되니까 당연히 인도 영화를, 자국의 영화인 인도 영화를 선호하게 되고, 또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춤, 노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에 드라마 얘기이긴 하지만 오징어 게임의 경우 마지막까지 1등을 못하고 있던 나라가 인도였다가 결국에는 1등을 찍었죠. 그만큼 인도라고 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게 보다시피 각국의 영화 산업의 구조, 이 한국 영화, 그러면 한국 영화에 대해서 자막을 붙여야 되는데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류 20년, 대한민국
빅컨택트라고 하는 2016년에 나온 윤호진 씨의 윤호진 선생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서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정리된, 거듭 말하지만 정리된 이야기들을 소개하다 보니 이후에 축적된 것들을 이제 또다시 책들로 나오겠죠. 그래서 요 초창기 이제 우리가 영화 한류의 시작이 2004년 올드보이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에 박찬욱 감독. 그래서 지금 요번에 칸에서 또 박찬욱 감독이 또 그 탕웨이 나오는 영화를 이제 그 상영을 하고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었다고 하던데요. 그러면서 올드보이에서 작품성에 대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됐고, 박찬욱 감독은 이제 스타 감독으로 올라서게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2007년에 개봉된 심영래라고 하는 코미디언 감독이 만든 디워라고 하는, 근데 작품성 논란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본격적 미국 시장의 진출에 대한 도전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에요. 뒤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 도둑들, 최정훈 감독인가요? 네, 알죠? 여러 명의 배우들이 나온. 그래서 영상 기법, 아마 여러분 이건 다 봤을 것 같은데 아시아 관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2013년에는 설국열차. 네, 그래서 역시 이 박찬욱 감독의 이때 그러니까 기생충 이전까지는 이 설국열차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2016년 책이 나온 이때까지는 사상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는 영화 한류에 큰 기여를 한 이제 스타 감독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네. 자, 1차 시 수업 여기서 마치고요. 9쪽부터는 2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